자,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오전에 치러진 경찰 헌법에 대해서 정답 중심으로 빠르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당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난이도가 낮은 형태의 헌법 8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하는 8조 사항을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법원이 아니죠. 국회도 아니고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형태의 출제고, 마음이 급하지 않은 학생이었다면 8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있는 학생은 저는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국정 문제입니다. 국적법.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국적에 관한 것, 헌법 제2조에 관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국적법 파트에서 기본 강의할 때마다 제가 품행단정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품행단정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품행단정은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품행단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더라도 이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 수익을 주는 것과 부담을 주는 것에 있어서 명확성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품행단정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매우 낮은 난이도의 출제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 헌정사 문제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헌정사에 대한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4번 선택지는 평상시에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되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는 되게 낮아요. 답 찾기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공부 습관에서 이 오답 여부가 갈렸어요. 좀 아쉬워요. 자, 80년 8차 개정헌법 96조에서 규정이 되고, 이게 우리 헌법 60조 1항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상호 원조, 안전보장,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 기본 강의 때 얘기했었죠. 상조, 통제, 입부, 강안 8가지 기억해야 한다. 8가지는 국회가 조약의 체결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 대통령이 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는다 라고 하면서 8가지를 제가 강조했죠. 상, 조, 통, 제, 입법사항, 부담을 주는 것, 강화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이렇게 해서 모두 8가지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문자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두 문자를 외운 다음에 내용을 되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호 원조, 조, 중요한 국제조직. 근데 선택지에서는 그냥 국제조직입니다. 세 번째, 우호통상 항해조약인데 상조, 통상만 돼 있고 뭐가 빠져 있어요? 우호통상, 항해와 우호가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조약이 아니라 우호통상 항해조약입니다. 이 개념상의 차이가 큰데, 그냥 두 문자로 두 문자로 암기하거나 그냥 둘둘둘 외우신 분들은 타격이 있겠죠. 그 다음 주권의 제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평상시에 공부를 꼼꼼하게, 특히 조문에 대해서만큼은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지문을 던진 겁니다. 시사점은 있긴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었겠냐는 아쉬움은 들어요. 그럼 공부하실 때 조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 다음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치주의는 헌법에 조문은 없지만 강학상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헌법 제37조 1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 여부 조항이다.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한다. 하지만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자고 내가 기본 강의 때 법률 유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법률의 근거, 법률에 의한 규율이긴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돼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다. 자, 기본권 주체.
기본권 총론 파트입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에 기본권 주체성을 갖습니다. 특히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건 기본권 주체성을 갖습니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 조력을 받는 부분, 재판청권 등등은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립니다만 30조 1항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국가인권위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된, 새롭게 인정될 만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틀렸죠. 국가인권위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없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자, 케이스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케이스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의 특성이 그러니까 전체 난이도는 낮은데 특정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지자체 장으로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하고자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바람에 갑은 이 조항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때 어느 기본권의 문제가 있는가? 어느 기본권의 문제인가? 자,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공직 출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단위권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가 수업 중에 잠깐 다뤘는데 아닙니다. 공무단위권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거운동 기획 금지는 한정위원 결정을 받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것은 관건 선거나 공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막기 위해서 규정을 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리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기획행위를 막아야지 그냥 공무원이 기획행위를 선거운동에 기획했다고 해서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단의 적정성에도 어긋나고 피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 가는, 일체 금지한다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 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 그래서 법익의 균형성을 해친다. 자,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모두 브레이크가 걸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획행위를 금지한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 6번 문제는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사례를 문제를 주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판례에 대한 이해를 담보로 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선거에 대한 영향력 문제에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요구한다면 지위를 이용하여 기획행위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족하다. 전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니라면 모든 걸 다 규제해 버린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려웠죠. 이 6번 문제가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였습니다. 헌정사 문제와 더불어 6번 문제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자, 그래서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공무원의 선거 기획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규정은 평등권도 더불어 침해한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입니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사실상 법률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성격을 갖는 것들은 과잉금지 원칙을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자, 8번. 적절하지 않은 거. 10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0조에서는
10조 앞부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10조 뒷부분 행복주권과 일행자, 그리고 10조의 두 번째 문장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이 세 가지가 항상 출제의 1순위가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하겠죠. 그냥 도망가고 싶지만 인간으로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뒷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기본 강의 때 얘기했죠. 그냥 도망가면 안 된다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일정한 조치임을 요구한다. 그것은 사상자의 신속한 구호, 그다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방지를 위한 것이다. 사고 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구해야 하고 사고 수습을 해야 추가적인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목적과 수단과 최소 침해성과 법익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구호조치 의무는 합헌입니다. 구호조치 의무를 따라야 됩니다. 구호조치 의무는 합헌이다. 자, 평등권과 평등원칙 11조입니다. 11조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후원의 지정권자 문제는 국회의원은 후원의 지정권자인데 왜 의회 의원들은 지정권자가 아니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헌법 불합치입니다. 불평등하다. 왜 이 사람들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느냐? 제가 기본 강의 때 얘기했죠. 국회의원은 후원의 지정권자인데 의회 의원들이 후원의 지정권자가 아닌 건 잠정적인 라이벌인 도의회 의원들이 정치적 세력으로 부각하는 걸 막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적인 야비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잠정적 라이벌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막아버린 조항인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건 불합리한 차별이다. 의회 의원들도 지정권자로 인정돼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의 지정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헌법 불합치, 평등권을 침해한다.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했던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고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 부분은 제가 상반기 시험 때 출제될 거라고 예측했던 판례인데 이게 하반기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거. 이것도 제가 상반기 출제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텀을 두고 하반기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전 출제가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걸 지금 9번, 10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뤘던 내용인데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 특강할 때마다 이제 직전 판례를 1년 단위로 늘려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설명을 했었던 내용인데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겸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장애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경고가 누적될 때마다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직업의 자유 혹은 하기 싫은 사회복무요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가 판례 강의 때 설명했던 겁니다. 복무요원은 겸직할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겸직할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도 군복무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건 이명박 대통령 직후 동영상 판례에서 나왔던 겁니다. 공무원의 공직자의 직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더라도 공적인 관심사안에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 순수하게 사생활이라고 다 빼버리면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더라도 일정한 경우는 관심사에 해당될 수 있다. 일정한 업무 집행의 경우라면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 그럼 사생활이라고 빼버리면요, 권력자는 일체의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권력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할 때마다 이건 사생활이야, 이건 사생활이야. 권력자한테 사생활이 어디 있어요?
권력자의 사생활도 컨트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호로 해서 이 동영상 만든 것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취소해라. 일정한 경우에 사적인 영역이라도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 유명한 판례라고 기본 강의 때 진행했던 겁니다.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것,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영화진흥법이 상영 등급, 제한 상영과 상영 등급 분리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떠넘긴다면 포괄 이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죠. 위배된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던 판례입니다. 아주 유명한 제한 상영과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해서, 제한 상영과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이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한 상영과 등급 분류 기준은 그 내용이 사회 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도 아니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적인 사항도 아니다. 제한 상영과 등급이 무엇인지를 정해주는 건 그렇게 전문적 영역도 아니고 기술적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규정을 하고 지나갔어야 한다. 더더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떠넘긴다면 이것은 포괄 이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더더욱 제한 상영과 등급을 정함에 있어서 무엇이 그것의 기준인지에 대해서 알 수 전혀 없다. 더더욱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떠넘겼다면 역시 포괄 이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포괄 이임 금지 원칙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제한 상영가가 뭔지에 대해서 제한 상영가 등급 영화는 제한 상영이 가능한 등급 영화다 라는 식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라고 전문 부처적으로 언급을 하고 지나갔어야 한다. 자,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맞는 것, 맞는 것에 관한 겁니다. 자, 환경 개선 부담금은 문제가 없다. 자, 이것도 기본 강의 때 했었죠. 환경 개선 부담금은 문제가 없다. 결론. 환경 개선 부담금은 경유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개선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궁극적으로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 타지 말라고 정부가 일종의 입법자가 정부가 압력을 가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했었어요. 환경 개선 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문제가 없다. 자, 14번 적절하지 않은 것,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4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도 수없이 많이 강조한 겁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교도소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비용 지급을 멈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왜? 이중 지급하지 않는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기초생활수급 할아버지가 기초연금도 받고 교도소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겠다고 일부러 편의점 가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 사안을 내가 설명해 드렸죠. 일부러 사고 치고 교도소 가면 기초연금 안 준다. 왜? 이중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기본 강의 때 피토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 편의점 부셔버린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주차성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 교육을 받을 권리. 배워야 사람이 되죠? 교육을 받을 권리 31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사회적 기본권 파트입니다. 그다음, 자, 학교 급식 실시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필요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한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학교 급식 실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자, 16번 근로삼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3조입니다. 이거 많은 학생들이 헷갈렸을 텐데 제가 이거 수업 중에 얘기했어요. 전력, 용수, 방산물에 관한 얘기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업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파업이. 주요 방산업체, 전력, 용수, 방산물자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자, 16번 이건
단체 교섭이 아니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이건 조문회고 제 기본서에도 있고 제가 수업 중에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쟁의, 파업을 못한다. 재판 청구권 27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건 27조를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물어봤습니다. 27조.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죠.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 자, 보세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다음 군인,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인이나 국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는 딱 두 가지다. 어떤 경우다?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이 터진 경우 두 가지다. 긴급명령은 아닙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거듭거듭 강조했죠.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두 가지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법률과 비상계엄. 그래서 2번 선택지는 긴급명령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 계엄도 비상계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경비계엄이 아닌 비상계엄이 선포된. 헌법 조문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무성의한 출제죠. 사실은 조문을 암기한 학생만 맞출 수 있는 거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는다. 형사 피고인은 공개 재판을 받는다. 지체 없이. 자, 3번 선택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는다. 형사 피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이때 역시 무슨 당? 상당. 여기는 정당. 틀렸죠? 정당이 아니고 상당.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1번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고요.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결국 맞는 지문은 기억, 니은, 디귿은 틀렸고 리을만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다. 이것만 맞는 겁니다. 17번도 조문을 대충 읽으신 분들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의외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법률에 의한 재판,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 상당한 이유, 공개재판. 각각 틀릴 만한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 17조, 앞으로의 출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12조나 13조와 같은 항이 많은 문제, 항이 많은 조문의 경우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8조 국가배상 청구권 29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역시 또 조문을 물어봤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이라는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말 성의 없는 출제죠. 이건 틀리기가 참 어려운 형태예요. 괜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이제 마음이 급하면 놓칠 수 있지만 그냥 정말 있다 없다를 뒤집어서 낸 정말 평이한 출제입니다. 앞으로 시험 문제도 헌법 조문을 물어보겠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헌법 조문을 내겠다.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권 28조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마다 강조한 게 있어요. 보상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수 있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보상 해주기로 해도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즉시 항고하고 보상 안 해준다고 하면 더더욱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제가 수업 얘기했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뒤집어 출제하는데 이 문제는 허를 찔렀어요. 보상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고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게 과거의 기출문제인데 틀었습니다. 아무튼 틀렸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20번 문제는 최근 판례고 직전에 이루어졌던 경감의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태어난 즉시 출생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아니라가 틀렸어요. 제가 이거 직전 판례 강의 때 굉장히 피토에 설명했습니다.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건 결혼한 여자분과
결혼한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아닌 아이와 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건 헌법상 기본권 맞다. 아이 입장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태어났는데 불륜으로 태어났든 합법적인 범죄에서 태어났든 태어난 사람은 사람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건 헌법상 기본권이죠. 제가 여러 번 거듭 판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헌법 조문은 정확히 1조 전문부터, 다음번 시험은 전문이 나올 겁니다. 전문, 그다음에 12조, 13조. 헌법 조문은 정확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8조도 그렇고 지문 길이가 길어질수록 정확히 암기하셔야 돼요. 항목 수를. 그리고 최신 판례는 시험 날짜 기준으로 1년 전 판례는 모두 헌법불합치, 합헌, 위헌 등을 모두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이론, 기본서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서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나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만 드립다 오시면 100% 실패합니다.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합니다. 법학 박사 임재경이었습니다.